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도서정가제 탓에 책값이 비싸졌고 또 독서 인구가 줄었다. 예, 예. 오히려 책을 안 보게 됐다고 주장을 예. 합니다. 예, 예. 이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책값이 비싸졌다고 이야기를 예, 예.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인가요? 사실 아니에요. 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아요. 제가 대학 84학번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소주 한 병에 1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가요? 2,000원 정도 하죠. 그 지금은 그냥 사도 네. 술집에서 4,000원씩 하죠. 책값 그 당시 시집이 2,000원 좀 넘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이제 9,000원 해요. 그러니까 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아요. 다른 여기 나라는 보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과 바다 그 문고판이 책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출판사마다. 9,800원 정도 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82원? 예, 이렇게 만 원이 나오네요. 넘네요. 예, 도서정가제 폐지하자고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 꽤 있거든요. 보면은 참고서가 왜 이렇게 비싸요? 교재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말 맞아요. 참고서나 그런 법률 서적들은 사실 쓰기 쉽거든요. 그 책값 계속 올리더라고요. 제가 서점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히려 규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다른 그 이야기이긴 한데 책들도 도서정가제 안에서 그 적용 받죠. 예. 적용 받죠. 예. 수업 교재나 그런 교수들이 쓴 책 내는 출판사들은 절대 안 망해요. 왜냐면 책값이 너무 비싸요. 사실 그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왜 한 학기만 볼 책을 그렇게 양장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책값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교양서적들 그런 것들은 그 비싼 게 아니에요. 책값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책을 안 샀던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독자 개발 조사 보고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에서 예. 독서 장애 요인은 19.4%가 시간이 예. 없어서라는 답변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예. 불과했어요. 책값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또 뭐 독서 인구가 줄어든 것이 책값 때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할인폭이 좀 커진다면 그쵸. 책이 저렴해진다면 많이 그쵸. 사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책방 26년 해봤는데요. 뭐냐면 독자들은 제 책값을 보고도 판단하지만 그 앞서서 책의 질을 보고 판단해요. 이 책이 내게 필요한 책인가? 그리고 그 책이 필요한 책이면 읽어보고 또 선물로 또 사요. 책값은 그 독자들이 책을 고르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게 제가 26년 책방 하면서 네.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책값이 오르든 내리든 볼 그쵸. 사람은 보고 안 맞아요. 볼 사람은 안 보고 네. 이렇게 정리할 그 수 대신 있네요. 그런 건 네. 있어요. 출판사에서 고급 독자를 요하고 네. 많이 안 팔릴 책은 어쩔 수 없이 책을 내야 되니까 비싸게 내요.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폐지가 되면 그런 책 못 내죠. 왜냐하면 책 한 권 내는데 보통 적게는 300, 많게는 700만 원 들어요. 500만 원 안팎이 들어요. 근데 출판사한테 무지하게 부담이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텀블벅을 하잖아요. 네, 네. 10,000원씩 이렇게 미리 받아서. 아무튼 책값이 비싸다고 해서 안 사고 싸다고 해서 더 많이 사고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요 도서정가제 이후에 출판 산업엔 어떤 영향을 줬어요? 부분도정가 되면서 국민청하는 사람들은 출판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출판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작은 출판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1인 출판물들. 기술 발달로 책 내는 게 쉬워지다 보니 국내 출판사 4곳 중 3곳이 직원이 4명 이내인 1인 출판사. 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만큼 막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모험적인 시도 같은 거를 해보게 되고 기분 좋게 썼습니다. 신나게. 신춘문예는 1년에 한 신문 하나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책을 내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책이 동네 책방에서 깔렸을 때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동네 책방은 위에 있는 서점들은 뭐가 다르냐. 독립 출판물을 주로 네, 다뤄요. 유통하는. 독립 출판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ISBN이 있는 게 있고, ISBN 없는 거. 아시죠? 네. 그 책 쓰게 되면 뒤에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있듯이 ISBN은 978, 13자리인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책이면 그 책과 이름과 저자와 출판 다 나와요. 약속을 네네. 한 거거든요. 세계 표준 기구예요. 네. 근데 그거 없이도 책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출판 집회 결사유조가 있어가지고 그 책을 낸다고 해서
뭐 불법이거나 잡혀가지 않아요. 물론 그 책이 음란물이거나 어떤 뭐 국가보안법 뭐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소식지를 내고 팔아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출판법에 전혀 걸리질 않아요. 그런 책들을 독립 그런 책을 독립책방에서 팔아주는. 그래서 네. 독립 출판물을 다루는 책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보나 이런 데는 ISBN 없는 거 받질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 큰 출판사 얘기는 했는데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그 작가가 10군데 출판사에 책을 냈었대요. 네. 아무도 내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거 무슨 일기 같은 책이 팔리겠냐? 근데 민음사의 어떤 편집자가 보고 낸 거예요. 100만 부 넘게 팔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로 동네 책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네 책방에서 사람들이 읽어보고 입소문으로 퍼지고 하면서. 네. 정리하자면 도서정가제 이후에 출판 산업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아니다. 사실과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완전 다르다. 네, 볼 수 예. 있겠습니다.